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언젠가부터요, TV나 컴퓨터보다는 휴대전화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CD를 컴퓨터에 넣어서 일일이 다 설치를 하는 것보다 지금은 휴대전화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거 정말 더 자주 하게 됐죠. 기술이 발전하고 또 시대가 변하면서 휴대전화는 우리 일상 속에 더 깊숙이 들어왔는데요. 그 휴대전화를 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바로 아주 다양하게 있는 어플리케이션일 겁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오늘은 휴대전화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직업이죠. 모바일 앱 개발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요, 핸드폰은 걸고 받으면 된다라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지나지 않은 그런 시간인데요. 이러한 변화를 도전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교육을 다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생소하지만 오늘 모바일 앱 개발자와 관련된 직업 정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 오기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기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고 싶으면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전의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빅데이터를 함께하겠습니다. 네, 사회부의 장성민 기자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성민 기자입니다. 오늘도 스마트한 직업 정보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번 주에 알아볼 직업이 모바일 앱 전문가요. 이제 개발을 하는 업종인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자주 다뤘던 그런 업종이나 직종은 아니에요. 예. 자, 잠시 그 전에 휴대전화, 모바일 앱 이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휴대전화 주로 어떤 상황에서 바꾸세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딱 한 3년 주기마다 이제 바꾸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약정을 한 2년 정도 가져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약정 지나고 1년 정도 이제 그 비용 안 내고 쓸 수 있는 거로 해서 저는 쓰는데, 제가 바꾸는 시기는 바로 번인 효과,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거든요. 쉽게 말하면 번짐 효과 있잖아요. 네. 잔상이 남는 이런 구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는 디스플레이가 조금 이제 번인 효과가 나타날 때 저는 한 3년마다 바꾸는 것 같아요. 언제 바꾸세요? 저는 보통 분실되었을 때, 분실되면 바꾸셔야죠. 분실되었을 때나 이제 뭐 침수 이랬을 때 바꿨는데 요즘에는 제가 요번에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네. 2년이 넘어가니까 뭐가 안 좋아지냐면 통화 연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주 끊기고 상대방은 또 잘 안 들린다고 하고 그러고 오늘 아침에도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화 음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기능이 저하되면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모델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장 기자님은요? 저는 좀 아날로그적인 인간이어가지고 뭐 네. 이게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아니면 신제품이 나왔다고 바꾸는 편은 아니고 물리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이름을 바꾸는 편이어서 최근에 제가 바꿨는데 네. 왜 바꿨냐면 이제 아기 낳고 사진이랑 영상을 엄청 많이 찍어도 되니까 네. 용량이 꽉 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꿨는데 저도 그냥 네. 사용이 좀 어려워지면 바꾸는 편인 것 같아요. 예. 네. 최은 씨는? 저는 최근에 휴대전화 바꿨는데요. 바꾼 이유가 전화 받으려면 이렇게 터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안 돼가지고. 아이고야. 저도 한 4년 썼거든요. 예. 휴대전화. 저는 뭐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새로운 모델이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바꿀 때도 그냥 공짜폰으로. 네, 공짜폰 중에 좀 작은 거. 예. 큰 거를 잘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4년이면 꽤 오래 쓰는 진짜 건데요. 많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여기가 다 깨져가지고 네. 그 케이스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이미지 안 어울려요. 그럼 빨리빨리 바꾸셔. 저는 별로 기계에 관심이 없어요. 네. 전화 걸고 받는 것만 잘 되면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그 휴대전화 자주 나오는 사람들은 신형 나올 때마다 기다렸다가 그렇죠. 또 뭐 대기했다가 이렇게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 휴대전화가 네. 중고폰이 그렇게 쌓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하루에 약 2만 대가량의 중고폰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중고폰 주면 이만데. 이렇게 돈으로 보상해 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처리하세요, 중고폰?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쓰던 이제 모델은 저희 애들 집에서만 쓸 수 있게끔 와이파이 잡혔을 때만 쓸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부터 바꾸는 것들은 말 그대로 비용 받고 중고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뭐 금액이야 그래도 한 10만 원대 이상으로 책정이 되니까 그렇게 받고 다시 이제
단말기 보조금 같은 거로 이제 환산하는 경우가 있죠. 네. 아, 그래요? 저는 집에 가지고 있어요. 아, 계속? 무슨 미련이 있는지 못 팔겠더라고요, 이게. 핸드폰. 약간 이제 데이터를 다 삭제하고 팔면 되는데, 네. 또 그걸 또 한다는 게 좀 엄두도 안 나고, 뭔가 이렇게 그걸 다시 되파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이렇게 보수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팔아서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좋은데, 갖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집에 갖고 있는 편인데 저희는 네. 특히나 좀 조심스러운 게 취재하면서 뭐 녹취 아, 파일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좀 정보가 보안이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지우고 뭐 팔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런 게 또 요즘 복원도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 유출되면 또 좀 파장이 있을 수 있는 자료들도 있어서 네. 집에 갖고 있는 게 한 대여섯 대 정도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처리하기가 좀 위험하죠, 저희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이런 구형 폰 관련된 직업이나 창업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뭐 휴대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수명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루에 한 2만 대 이상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명이 짧아졌다라는 네. 거겠죠.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아버님, 어머님들 드리는 효도폰, 뭐 이러한 폰들 종류라든지 저가폰, 보급형, 공짜폰, 뭐 워낙 많은 폰들이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폰들에 대해서 이제 중고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관련된 직업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중고폰에 관련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창업적인 부분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수출, 무역 쪽으로 또 활성화시키는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뭐 생각해야 되겠죠.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앞에 나온 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그 중고폰 수리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이제 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도 있는데 지금 지역 단위가 아니라 이제 전국 단위로 택배나 이런 걸로 받아가지고 수리를 해서 보내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이제 고가의 브랜드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고폰을 좀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중고폰을 찾는 분들도 그래서 그런 매입하고 그 매출하는 거를 같이 연계하면서 AS와 함께 다시 재수출하는 이런 연계성을 가진 좀 호환성을 네. 가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창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 틈새 시장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그렇죠. 부분을 잘 노려서 창업 혹은 취업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예전에 한번 중고 핸드폰만 거래하는 전용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 보니까 중고폰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거기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시장들, 틈새 시장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요즘은 정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뭐 해결이 안 되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럼요.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혹시 자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음악 좋아해가지고 사운드 땡땡땡이라고 예. 그 이제 음악이 막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생각이 안 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곡목을 알고 싶을 때 아. 딱 이렇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들려주면 예, 나오죠. 곡목이 가사하고 네. 다 뜨거든요. 네. 그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모바일 플리마켓 아이디어 땡땡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300만 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거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아기용품 같은 거 할 때 네.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저희 교수님 말씀에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어떤 노래가 떠올라서 예전에 되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두고 제가 불렀거든요. 부르셨어요? 그런 곡이 없다고. 웬만하면 나오는데 그게? 그렇죠. 굉장히 스마트한데 스마트하지 네. 않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은 게 가사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맞아요. 바로 네. 검색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그래서 걸 좀 즐겨 사용을 하세요? 저는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디데이 어플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뭐 결혼기념일이라든가 생일 뭐 이런 기념일들 챙겨주는 게 굉장히 좋아서 좋고 네. 보통 이제 일정 체크하는 어떤 스케줄 관리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그런 기능이 되긴 되는데 네. 그 어플이 좋은 게 뭐 생일이다 아니면 100일이다 1년이다 그러면은 그때 맞는 어떤 뭐 유행하는 어떤 이벤트라든가 선물 같은 것들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네. 남자 같은 경우는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선물하고 막 손박 오그라드는 이벤트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방지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결혼 차트랑크 기념일은 풍선 이렇게 해놓고. 네, 막 이상한 거. 그거 옛날 방식, 옛날 방식. 요즘도 그런 거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니, 정말 아, 싫어하는데. 아니 네. 커플앱이라고 있어요. 커플앱 사용하시면 그런 것도, 그거 다 네. 알아서 다 네. 해주죠. 사진부터 그런 거 추천해줘서 네. 엄한 짓 하지 않게끔 방지시켜주고 오, 네, 그렇죠. 엄한 돈 쓰지 않게 어, 그런 거 전 씁니다. 그렇군요. 네. 연애하는 기분이겠네요.
아, 그쵸.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죠. 네. 네, 조 박사님.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땡땡이라고 하는 이 약간 학습 사이트이긴 한데요. 아. 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이제 같이 공유해서 쓰는 플랫폼 학습이에요. 거기에는 뭐 꼭 배우는 거 말고도 뭐 음악적인, 어학적인 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어로도 다 번역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뭐 신문이라든지 지금 트렌드, 기사들이 떴다. 그러면 그게 맞는 이제 과정이라든지 이 짧은 영상들, 뭐 3분, 5분짜리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내가 찾아가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 트렌드에 맞는 학습 영상들이 와서 그걸 보고 익힐 수 있어서 네. 저는 그 앱을 좀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네.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최희 씨는 뭐 어떤 거 사용하세요? 일단은 아무래도 메신저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렇죠. 메신저랑 SNS 네. 이런 거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재탄생시켜주는 사진 편집.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어휴. 뭐가 좀 신기해요? 그게요, 키도 늘려주고요. 네, 다리도 길게 해주고. 네, 몸매도 바꿔주고. 볼살도 줄어들게 하고 네. 눈도 크게 눈도 해주고. 커지는데 화장도 할 수 있어요, 그걸로. 아, 메이크업도 그러니까 요즘엔 시켜주고. 찍는 순간 뽀샵이 되는 것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걸로 조금 이제 만족을 과하죠. 못하니까. 네. 네. 그래서 편집 어플. 근데 그것도 제가 네. 물어보니까 메이크업을 하고 찍는 거랑 네. 안 하고 찍는 거랑 또 차이가 또 많이 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풀 메이크업 하고 이제 거기다 또 메이크업을 입히는 거죠. 그죠? 너무 네. 과한 거 아니에요? 거기 변형이 좀 많이 일어나던데. 네. 그래서 이제 소개팅 하기 전에 사진 보여달라고 다른 사람 막 나오잖아요. 네. 사진하고 그러니까 실물이 결국 너무 우리가 달라요. 아니 그 면접 볼 사건 때. 사고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그러면 이런 어플리케이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지금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아직까지 인공지능이라고 하지만 이걸 딱 찍었을 때 남자다 여자다를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기술들이 이제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약간 증강현실을 통해서 이렇게 안경을 썼다든지 이런 기기를 착용했을 때 좀 어학 같은 거죠. 단어. 그 나라에 갔을 때 또는 내가 원하는 언어로 해서 번역기를 넣는 게 아니라 딱 보는 순간 그게 단어들과 해설들이 쫙쫙쫙 나와주는 저는 그런 앱들이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또 어떤 거 저는 있으면 좋을까요? 키워드를 넣으면 결정을 대신 해주는. 그거 괜찮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매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먹는 거 하나부터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일일이 또 얘기하는 것도 번잡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앱을 통해서 자기가 키워드를 딱 넣으면 그거에 대해 선택적인 부분들을 딱 추천을 해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런지도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결정을 좀 대신해주는 웹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괜찮아요. 네. 저는 이제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필요한 현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 이제 기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큰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기자회견 하면은 기자들이 가긴 가는데 네. 그렇지 않고 좀 뭐 정말 소수의 의견이 필요한 곳이라든가 아니면 사건 사고 현장 이런 데 실시간으로 이제 정보가 공유가 되면 네. 많은 소식들을 기자들이 좀 전해줄 수 있을 테라는 아쉬움이 항상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공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것 그러다가 같고. 기자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가야죠. 이제 기자 그거는 공유해서 가야죠. 알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딱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했을 때 만약에 한번 본 사람이라면 네. 그 사람이 누군지 인식시켜줘. 기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아, 제가 사실 최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데 누구지? 그거는 머리에 네. 칩을 박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 죄송한 게 분명히 저를 알고 뭐 예전에 어디서 봤어요까지 장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네. 죄송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연락처랑 명함을 다 찾아봤는데도 못 찾았어요. 네. 근데 그런 게 한 최근 2주 사이에 10번이 넘게 있었거든요. 안면인식 장애가 있으세요? 아니요. 저 사람 되게 잘 기억하는데 네. 이렇게 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네. 단어가 좀 세서 그렇지 그런 거 많이 네,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안면인식 기억을 장애.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인사했던 분들은 기억을 못 하는데 좀 맞아요. 죄송할 때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너무 간절히 원했어요. 이런 게 하나 있다면 실수하지 않을 텐데, 기분 나빠하지 않을 텐데. 네. 그런 뭐 칩이라도 정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하는 거, 이렇게 무엇인가 개발하는 일은 정말 그 직업만의 필요한 역량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역량을 제가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그에 관련 난리지
지식과 그다음에 스킬이라는 이제 이런 기술 이 부분에 관련해서 기술과 기술, 지식과 지식, 지식과 기술 이렇게 합치되는 이제 응용력이 어찌 보면 제일 필요한 개발자의 역량 베이스의 첫 번째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 날 코딩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것보다 만들어져 있는 걸 어떻게 응용해서 실생활에 적용할 것이냐 이게 지금 이제 직업의 가장 큰 역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이 분석력, 이해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아키텍처,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설계에 대한 아키텍처와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력. 이렇게 좀 광범위하지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좀 갖춰야 될 역량이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좀 집중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호기심? 호기심으로부터 그쵸. 이제 모든 게 출발이 되고 발단이 되니까 호기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사실 개발자는 혼자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또 공동 작업을 좀 많이 해서 네. 공동체 마인드가 좀 있어야 좀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팀워크를 좀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그 공동체 마인드가 좀 함께 있으면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창의력, 아이디어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만큼 중요한 게 어떤 수많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뭔가를 개발하고 창조할 때 그 경험들이 이제 토대가 되잖아요. 실패도 하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도 하고 어떤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보통 우리가 요즘에 휴대전화를 모바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모바일이라는 거는 이동할 수 있는 것, 이동하는 그런 이동성을 가진 것들을 총칭하는 말이기도 하죠. 뭐 모바일 뱅킹,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TV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의 모바일 산업 전망 엄청나겠죠? 네. 지금 뭐 쇼핑부터 모든 주문, 은행 관련, 주식, 대출, 그 뭐 방송 출판, 게임, 마케팅 다 지금 모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하나의 일상 속의 소비 패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플랫폼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모바일 산업은 더욱 확산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긴 한데 요즘에 이제 뉴 트렌드로 해갖고 뭐가 나왔냐면 빅데이터와 AI 융합으로 해서 검색과 주문 등을 허들을 최대한 단순화 시켜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바로 챗봇이라는 게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걸 보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제 음성적으로 나 라떼가 먹고 싶어 하면은 라떼가 바로 주문이 가서 거기서 결제까지 되는 이런 이렇게 단순화되면서도 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소비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더 커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 상태로만 본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산업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모바일과 관련해서 깊숙하고 아주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더 많은 산업들이 흡수되면서 관련 모바일 산업 정말 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원론적으로 잠시 이야기를 해보면 기존의 이러한 이제 산업 분야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 그다음에 PC, 웹이라고 그러죠. 어찌 보면 딱 정해져 있는 장소에서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PC를 뭐 등에 이고 다닐 수는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산업 자체가 이제는 어디서나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여성분들이 이런 모바일 앱 개발로도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잘 때나 누워서나 쉬는 시간이나 언제 어디서나 움직일 수 있고 모든 산업의 지금 투자가 실질적으로 한 8대2 까지도 이제 모바일 비중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PC의 산업은 이제 거의 하향세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모바일, 즉 개인한테 맞춤 서비스, 그 다음에 유즈 투 페이, 즉 사용한 만큼 언제 어디서나 비용을 지불하는 이러한 구조로 가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이 모바일 산업에 조금이라도 빨리 발을 담그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전문 직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네, 잠시 휴대전화와 모바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드는 직업 모바일 앱 개발자. 모바일 앱 개발자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속 모바일 앱을 기획, 개발, 보수하는 직업인데요. 모바일 앱 산업 규모가 점점 더 커지면서 미래 사회의 유망한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성보다 남성들의 활약이 많은 분야지만 점점 더 여성 인재들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직업인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 모바일 앱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모바일 앱 개발자 자격증과 취업 정보, 그리고 현역 여성 개발자와 함께하는 직업 현장의 이야기까지.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 만나볼 직업 바로 모바일 앱 개발자입니다. 모바일 앱 개발자는 휴대전화를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직업인데요. 월요일은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키워드 분석, 화요일은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그리고 수요일은 현역으로 활동 중인 여성 직업인을 만나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전에 잠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박사님, 모바일 앱 개발자 직업사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 있나요? 일단 간단하게 제가 용어 정리를 좀 몇 개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우리가 프로그램 중에서요, 데스크탑 PC에서 사용되는 이제 데스크탑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기기용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부분에서 다만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응용 어플리케이션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APP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요거를 줄여서 우리는 앱이다라고 네. 우리가 호칭을 하죠. 실질적으로 한국 직업사전에서는 이제 모바일 앱 개발자라는 직업사전은 이제 직업의 부분은 이제 등재가 되어 있지 않고요. 모바일 프로그래머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직업이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네. 이 수행하는 직무를 크게 한 4가지 정도로만 좀 보게 되면 PDA,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이 PDA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두 번째로 뭐 윈도우나 iOS라든지 안드로이드 이러한 부분에서 사용되는 운영 프로그램, 체계를 개발 툴을 개발하고요. 세 번째로 소규모 개발의 경우 기획, 설계, 디자인, 개발까지 총괄적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또는 개인의 의뢰를 받아서 개발하기도 하고요. 모바일 마켓에 등재해서 판매하기도 한다라고 이 직무들이 명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기자님. 네. 과거와 최근 뉴스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제가 먼저 기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제목은 10년 전에는 없었던 직업 9가지입니다. 예상하시겠지만 모바일 앱 개발자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같이 소개되는 직업들이 드론 전문가, 블로거, 유튜버, 데이터 애널리스트 등이 함께 포함이 된 직업들입니다. 기사에서 모바일 앱 개발자들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스마트폰과 함께 급부상한 직종이 앱 개발자다. 네네. 수많은 독립 개발자, 개발사가 큰 투자 없이 하루아침에 성공 신화를 써내려갔다. 예. 스마트폰은 향후 인류의 일상에 더욱 깊게 통합되어 갈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직종의 미래 또한 장밋빛이다. 라는 어떤 기사인데 이게 이제 최근과 과거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의 뉴스를 좀 대표하는 네. 이렇게 상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기사들을 좀 살펴봤더니 그 밖에도 이제 애플이나 삼성, 구글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과감한 어떤 정책들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사회적인 시선은 어떤가요? 보통 이제 앱 개발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좀 긍정적인 시선이 많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평소에도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하는 어떤 직업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스마트할 것 같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 초기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초기 수입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았었는데요. 이제 종사자들과 여러 가지 이제 현장 상황을 살펴본 바로는 한 초기 수입이 월 급여가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수입이 낮은 편은 아니고 어느 정도 수입이 높은 편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모바일 앱 개발자에게도 퍼스널 브랜드가 중요할까요?
성과와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기술력이나 경험이 성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드가 되게 중요한데 개인적인 자기 브랜드를 좀 확산시키는 의미에서는 관련 그 아이템에 대한 그 온라인상의 이제 동호회 카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상에서의 어떤 자기 스스로 자기 퍼스널 브랜드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 그 다음에 그거 관련돼서 이제 체험단 같은 것도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뭐 온라인적으로나 오프라인적으로 입소문을 좀 많이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어필이 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 앱 개발자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월요일에 만나는 빅데이터 토크쇼에서는 관련 키워드를 통해 직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 함께 살펴봅니다. 자, 모바일 앱 개발자 관련된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바로 기대와 관심입니다. 네. 모바일 앱 키워드를 긍부정 테마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2위가 기대고요. 네. 그다음 3위가 많은 기대입니다. 그리고 4위가 기대 많다. 네. 그리고 5위가 많은 관심. 10위가 관심 많다였습니다. 이 정도로 네. 기대가 높습니다. 정말 기대와 네.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부담되겠네요. 기대가 되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이거를 볼 수 부담되겠네요. 있을까요? 네, 이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모바일 시대라는 거를 네. 그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점점 휴대폰으로 모든 것이 또 가능해지는 시대다 보니까 이런 기대치는 더 커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바일 관련돼서 이 핵심 소프트웨어가 바로 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웹의 발전과 맞물려서 반영이 좀 된 듯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인 모바일 앱 개발자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에 관심과 기대가 같이 섞여서 반영이 된 것으로 봅니다. 네. 요즘은 뭐 그냥 집에 앉아서 택시도 앱 하나면 그렇죠. 부를 수 있고요. 지하철 시간도 다 볼 수 있고. 버스 시간도 다 맞춰서 네. 나가고. 심지어 요즘은 그 버스 뭐 예약 이런 것도 그렇죠. 다 되더라고요. 정말 이 모바일 앱 하나면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네. 모바일 앱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좋은 점이 있고 반면에 조금 안 좋은 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정보 습득의 용이성, 그다음 편리성, 네. 그다음에 가장 좋았던 이제 간편 네. 부분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좋은 점은 뭐 지금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뭐 보게 되면 암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약간 좋지 않은 면을 좀 보게 되면 일단 노동 시장에 어찌 보면 일자리에 대한 붕괴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구조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일자리라는 게 결국은 이 자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직업의 수를 말하는 건지 약간 구분이 좀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일자리 감소라는 게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게 현실화가 돼버렸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앱이 만들어질수록 기존에 만들었던 제조 기반에서의 노동력이 투입이 되면서 되는 것보다 노동력 없이도 만들어질 수 있는 무형의 자산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암으로 보게 된다면 일자리에 대한 우리가 감소, 네. 걱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합니다. 네. 마케팅 한쪽으로 오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이제 어떻게 무너뜨리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 그 중심에 이제 이 모바일 앱이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네. 플랫폼 작용을 많이 하는데 일반 메일이나 문자 이게 DM보다 훨씬 더 전달력이라든가 그 매출에 영향력을 많이 주다 보니까 사실 이 모바일 앱을 활용한 마케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기업이나 뭐 쇼핑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그렇죠. 정보와 그다음에 많은 그 푸싱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많이 또 겪고 있는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네. 저도 뭐 명은 사실은 뭐 저희들이 뭐 말할 것 없이 많은 어떤 좋은 점들이 있고 암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이 맞아요. 우려되는 부분이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됐던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한 시민단체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을 했거든요. 예.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그 어플의 작동 원리를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제가 이제 그 어플을 꼭 사용하고 있으면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과 제 SNS에 연동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도 이름이 뜨는 거예요. 예. 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정보에 그렇죠. 어떤 굉장히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모바일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규제라든가 법규 그리고 환경 자체도 함께 발맞춰서 성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어느 날 갑자기 모바일 앱이 다 사라지고 예전에 그 전화와 문자만 가능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 어떤 게 가장 불편할까요? 전 제일 불편한 게 바로 아까 말씀 정보 버스. 맞아요. 예, 솔직히 말하면 이 버스에 대해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앱이 있음으로써 굉장히 시간 활용도가 좋았는데 저는 이 전환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제일 먼저 교통수단에서 좀 불편함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일에 대한 대응이나 속도가 이제 모바일에서 바로바로 메일 체크부터 다 되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들도 바로바로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좀 느려지고 그거에 대한 대응 속도가 늦어질 것 같고 또 하나는 검색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네. 검색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보의 공유 속도가 네. 상당히 느려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또 뭐냐면 그 틈새 시간에 할 일이 별로 없겠죠. 공부하셔야죠. 보통 우리 하시고. 틈새 시간에 우리 기다리거나 누구 할 때 짜증을 안 내는 이유는 다 핸드폰으로 할 게 있기 때문에 짜증을 안 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감안해 보면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불편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좋으시겠네요. 기념일을 챙기지 못해서 많이 혼날 것 같고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 달력이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되죠. 네. 농담이고. 그렇죠. 네. 지금 검색이 안 되는 부분이 제일 불편할 것 같은데 이 기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 영역에 다른 기자들이 어떤 기사를 썼는지 굉장히 많이 찾아보거든요. 예. 이제 핸드폰으로 다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신문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됩니다. 출입처에 가면 신문 이만큼 쌓아놓고 내 네. 영역에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그걸 일일이 보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태우 씨는 저, 굉장히 저는- 심심하실 것 같은데. 별 상관 없으신 거 아니지? 아니, 아니에요.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 먼저 질문 던지시지 않습니까? 이 네. 추가로 말을 하면 모바일 키워드로 분석을 했을 때 전체 테마 분석했을 때 1위가 앱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모바일과 앱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기대와 관심이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는 바로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앱 제작 그 키워드를 전체 테마를 분석했을 때 7위가 이제 마케팅이었습니다. 네, 왜 마케팅이 나왔을까요? 네, 사실 이제 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우리 지금 핸드폰에 바탕화면에 깔리는 것만 해도 몇십 개가 될 건데 이런 앱들도 사실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존재감을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오프라인에서 입소문을 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마케팅이 굉장히 그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요즘에는 또 좋은 앱이나 실용적인 앱들이라든가 또 알아두면 필요한 것들이 이런 앱들을 또 공유하는 네.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문화가 SNS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도 자기들 앱을 제작하면 대대적인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통해서 잠재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웹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유도를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하느냐가 굉장히 매출이나 브랜드 확산 효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이 좀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길을 가다가요. 네. 버스 뒤에 그 지명 광고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치킨은 살이 안 쪄요. 네. 네. 배달 그 관련된 네. 업체 광고인데 이렇게 앱과 관련돼서 굉장히 눈에 띄는 광고들 어떤 거 혹시 기억에 나세요? 그 뒤에도 얘기 줘야죠. 살은 내가 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어떤 거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예전에 저 대학교 다닐 때 그 알바를 구하려면 그 뭐 관련 신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봐야지만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그 임창정 씨하고 혜리 씨 맞아요. 나오는 네. 그 알바 관련 그 어플리케이션 광고 보고 되게 재밌고 또 거기에서 양쪽의 입장을 살짝 이렇게 맞아요. 이해하는 네네. 식의 어떤 광고라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고 전에는 한번 지나가다가 어떤 대형 화면에 뭐 어떤 이게 영화 같은 장면이 막 계속 나와가지고 저 뭔가 새로 나온 영화인가 봤더니 모바일 게임 관련 광고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맞아요. 투자를 투자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게임 광고가 굉장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쇼핑 앱인데 싸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싸다는 맞아요, 맞아요. 앱에서 네, 네.
저 완전 그 임팩트 있었어요. 그래서 네. 요즘에 이제 그 모바일 앱 광고할 때 많이 특히 이제 쇼핑이나 이런 게임 관련돼서는 스타 마케팅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방법이 좀 많이 달라진 게 요즘에 이제 그 마케팅이나 홍보 광고 이런 쪽에서 재미 요소가 빠지면 이 전달력에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재미와 임팩트와 그 다음에 스토리까지 같이 겸해서 네. 굉장히 임팩트를 주는 부분들이 있어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 광고 중에 그 하나입니다. 광고 신동엽 씨가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신동엽 씨가 방송에서 뭐라 했냐면 자기가 다니면 그렇게 초등학생들이 한 번만 때려봐도 된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처음에. 그럴 수 있죠. 네. 처음엔 진짜 당황했죠. 막 싸다구를 막 때리는데 그렇죠. 근데 네. 싸다고 막 이러잖아요. 네. 싸다고 계속. 그래서 굉장한 임팩트였었어요.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광고라고 본다면 네. 예전에 그 선영아 사랑해라고 네. 했던 아, 광고 맞아요, 맞아요. 정말 유명했죠. 맞아요. 육교고 어디에 막 붙어 있어요. 지하철역에. 그 네. 선영이가 니냐 내냐부터 시작했는데 실제로 보면 티저 광고를 처음 시작을 했다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궁금증을 좀 유발하게 함으로써 그 광고 효과를 높였던 부분인데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모바일 앱만의 마케팅적인 뭐 그런 특징, 방법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이제 검색 기반으로 연속성을 좀 가지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나 모바일 상에서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런데 이 타겟별로 좀 시리즈로 좀 만들면 굉장히 좀 확산 효과가 되게 빠릅니다. 그리고 또 모바일 앱 출시 전에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티저 마케팅으로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다음 모바일 앱 출시 이후에는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후기든가 아니면 잠재 고객들이라든가 소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SNS상에 소환 이벤트 같은 걸 하게 되면 확산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임팩트 있는 상품과 함께 연결이 되면 효과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후기 이벤트도 입소문을 가지고 하면서 공유도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디지털 마케팅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단시간 내에 얼마큼 빨리 확산과 공유를 시켜서 참여를 시키느냐가 사실은 그 이유를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확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마케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마케팅이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세 번째는 바로 즐기다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키워드 긍부정 테마를 분석했을 때 즐기다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즐기다.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왜 모바일 왜 하세요? 심심해서. 그죠, 재밌더라고. 심심한데 하면서 즐기잖아요. 게임을 하든 검색을 하든 아니면 정보를 보면서 즐기는데 이런 이제 전체 테마가 이제 1위가 앱이라고 했었는데 아까 근데 긍부정 테마 분석을 했을 때 1위도 바로 즐기다라는 개념이어서 사실은 이제 모바일 앱을 개발할 때 사람들의 어떤 이런 니즈 네. 즐기기 위해서 모바일을 한다라는 이 니즈를 좀 반영을 하시면 모바일 개발할 때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개발해야 되는지가 좀 방향성이 좀 나오는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스트레스를 풀거나 잠시 쉬는 틈을 좀 가지는 약간의 스스로의 어떤 쉼과 힐링의 시간이라는 개념들이 좀 반영되면서 즐기다라는 개념으로 좀 언급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즐길 땐 사실 시간도 들고 어떨 때는 비용도 필요해지잖아요. 혹시 앱과 관련해서 돈 써보셨어요? 써봤죠. 안 써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초창기 때 이제 음악,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 그다음에 영화 이쪽에 이제 좀 돈을 좀 썼죠. 왜냐면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고 이제 출퇴근 때 어쨌든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 좀 사용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유땡땡 이런 사이트에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한 10만 원 정도 월 이렇게 계속 정말요?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그렇게 중입니다. 비싸나요? 와. 왜냐면 그거에 관련해서 그만한 가치가 그렇죠. 왜냐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제가 이제 접하게 되니까 네. 뭐 그 정도 비용만큼 충분히 우리가 환전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저는 유료 웹은 잘 안 써요. 무료 앱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검색 기능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검색을 통해서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앱 같은 경우는 그냥 무료 앱으로 실생활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할 때 좀 활용을 하는 편이고, 뭐 뉴스나 이런 것들도 이제 오프라인 신문 3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것들을 위주로 보고 그러기 때문에 유료로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저도 진짜 돈 잘 안 쓰는데 저는 쓸 줄 몰라서 안 써요. 뭐 사고 싶은 거 이렇게 보다가 광고 같은 게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걸 와이프한테 보내줘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예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그걸 보고 노트북으로 찾아서 들어가서
노트북으로도 이치를 잘 못하니까 이제 그 입금시켜 주거든요. 그 정도로 좀 왜 안 하려고. 그러세요? 지금 그냥. 그래서 저는 한 음악 듣는 정도 쓰는 것 같고 와이프가 진짜 많이 써요. 그렇죠. 선수죠. 네. 집에서 나오지 않고 저희 집에 그 재활용하는 날이 되면 박스를 제가 한 3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택배 박스가 엄청나고. 돈 많이 버셔야겠네요. 네, 이제는 이제 많이 샀는데 유아용품이 그런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쓰고 또 팔면 또 잘 팔려요. 그래서 많이 썼는데 조금은 좀 또 팔기도 하더라고요. 또 와이프가. 아, 그렇죠. 네,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좀 경이로울 정도로 안 되는데. 나중에 애처가 앱 이런 거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지금 관리는 안 해두시는 분이. 네. 시은 씨는 뭐 어디에 주로 쓰시나요? 저 그 문서 편집하는 그게 예. 한 4,000원 정도?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네. 비디오 편집. 어. 그렇게 해서 다 쓴 비용이 한 10,000원 되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간혹 이모티콘 한두 개 정도 아, 네, 산 그렇죠. 적 있고요. 또 그거 메신저 쓰실 말고는 때. 음악 같은 경우는 요즘 또 이렇게 뭐 그 통신사 할인 이런 걸로 해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아니면 이렇게 정액제로 해서 다 해도 저는 한 10,000원, 20,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모바일 쇼핑 같은 건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잘 안 하세요? 그거는 제가 예. 앱에 쓰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거는 네. 별도의 비용이고. 그것까지 가게 되면 일이 너무 커져요. 너무 여성분들 많이 너무 쓰죠. 당연시하게 생각. 아, 카땡땡은 혹시나 좀 쓰고 많이 씁니다. 왜 이렇게 작게 쓸까?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네. 그 금액까지 하면은 이제 뭐 요즘 선물도 막 월급에- 모바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월급의 한 3분의 2가 나가고 그 선물도 저는 그거는 이제 앱을 사용한 거 네. 앱을 사용은 하지만 그렇죠. 네. 갑자기 당황이 돼요. 앱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렇다면 기자님 모바일 앱 시장의 산업 규모는 어떤가요? 네, 굉장히 전망이 밝습니다. 네. 이제 2021년 어플리케이션 관련 산업이 6조 3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모바일로 급속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앱에 대한 투자가 늘고 모바일 상거래 등이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다라는 네. 건데요. 네. 한 모바일 관련 업체에 따르면 모바일 앱스토어, 앱 내 광고, 모바일 상거래 등 앱 관련 산업 규모가 올해 1조 3천억 달러에서 4년 뒤에 6조 3천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사용자 수는 현재 34억 명에서 63억 명 정도로 2배 가까이 늘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앱에서 소비하는 시간도 굉장합니다. 1조 6천억 시간에서 3조 5천억 시간으로 빠르게 증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했는데 그만큼 모바일 관련 뭐 어플리케이션 관련 어떤 산업 규모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주변에 어떤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국내 시장 산업 규모인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세계 시장인가요? 예, 세계 시장입니다. 이렇게 모바일 앱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진입을 할 수 있는 분야도 많아질 것 같은데 네. 여성들의 참여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모바일 쪽에 관련돼서 여성분들의 참여는 한 단어로 나타내면 친숙함.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UI라든지 화면 설계, 정보 설계를 할 적에는 거의 다 그냥 남성 중심의 비즈니스 네. 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이런 설계보다는 이제 여성분들의 이 사용 패턴, 경험을 통한 이제 UX라 그러죠. 그 패턴에 의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면 개인을 사용했던 이런 부분들을 빨리 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UI라는 디자인이 심플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쇼핑이라든지 이 구매, 이런 부분들의 프로세스를 얼만큼 더 빨리 줄일 것이냐. 그래서 버튼을 어느 위치에 둬야 돼야지만 이거를 빨리 누르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남성분들이 패턴을 사용하는 것보다 여성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참여하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시장의 참여도도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개발, 앱, 기획 이런 부분들이 여성분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네. 사실 이게 좀 좋은 건 뭐냐면 남녀차별의 개념이 없고 어떻든 실력으로 좀 승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역이긴 한데 사실 여성들의 진출이 굉장히 이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모바일 앱 개발자가 아직까지는 크지는 않은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또 전혀 적성이나 이렇게 끈기가 없으면 좀 성공하기 쉽지 않은 또 직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좀 자기의 적성과 성취감을 중요시하는 끈기가 있는 그런
분의 성격이 있는 분들이랑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프로그램 개발에서 설계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유저들의 심리 파악을 하는 어떤 리서치라든가 이런 좀 디테일한 영역으로 좀 들어가서 진출을 하시면 훨씬 더 좀 접근성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보면은 박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이 사용하는 친숙함에 있어서는 여성분들이 훨씬 남성분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정작 이거를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직업 전문성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오히려 남성의 어떤 개발자가 더 많고 어떤 그들의 전문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어떤 친숙함을 가지고 충분히 접근한다면 오히려 포지션이 남성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자, 빅데이터 키워드 통해서 직업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모바일 앱 개발자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직업 평가를 통해 직업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평가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직업 전문성, 고용 안정성, 근무 여건, 창업 확장성, 직무 수행 만족도, 미래 직업 전망 이렇게 6개 분야로 직업 평가 항목을 조금 더 세분화했고요. 각 평가 항목마다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총점 30점으로 최종 평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또 오늘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보드판이 아닌 예. 편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 교수님 먼저 직업 전문성 평가해 주시죠. 네, 기본적인 프로그래밍과 통합적으로 모바일과 인터넷 환경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기반을 해서 자기의 어떤 전문 영역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앱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세부 업무 내역에 따라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성과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직업 전문성은 저는 4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 전문성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조 박사님, 고용 안정성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실제로 이 모바일 앱 개발 분들하고도 저도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부분이긴 한데요. 실제로 고용 안정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규직과 뭐 비정규직 이런 관계성으로 보더라도 고용 안정성이 굉장히 좀 높은 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실제로 구인난보다 구직난 이 부분에서 좀 더 많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기업 측면에서 이 개발자분들을 모시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깨에 힘을 주고 근무할 수 있는 분야고 실제로 남성분보다 여성분들이 일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오류가 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좀 더 꼼꼼하게 이제 약간 품질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높게 싸고요. 단지 이제 이런 프로젝트 했을 때 프리랜서 개념이 좀 더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고용 안정을 좀 깨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이 좀 보완될 것 같아서 저는 5점 만점에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장 기자님, 근무 여건 평가해 주시죠. 예, 근무 여건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어떤 기업에서 이런 개발자분들 모시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만큼 근무 여건도 뭐 근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직업에 못지않게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의 특성상 약간 근무 자체가 좀 자율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유동적으로 이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 회사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장점으로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단지 이제 한 프로젝트 들어가게 될 경우에 이제 야근이라든가 아니면 근무 시간에 어떤 일정치가 않은 어떤 근무 시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5점 만점에 근무 여건 평가하자면 4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무 여건 역시 5점 만점에 4점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오 교수님, 창업 확장성 평가해 주시죠.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한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나 설계 영역으로 확대해서 프리랜서 쪽으로 1인 기업을 그 창업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지속적인 이제 모바일 시장이 확대되면서 외주에서 보통 이렇게 일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각각 영역별로 전문가들이 좀 모여서 공동 창업을 한다면 그런 확장성을 보고 4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4점으로 평가하셨고요. 직무 수행 만족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직무 수행 만족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높은 편에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개발자 남녀 비율을 보게 되면 9대1. 아직까지 남성이 우월하게 많습니다. 네. 물론 1이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조직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기획과 디자인 분들이 이제 뭐 남성일 수도 있고요. 개발이 남성인 경우 여성도 있겠지만 이 남성과 여성이 일했을 때 직무 만족도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기획이 여성이고 개발도 여성인 경우에는 또 그에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추가적인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는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단지 직무 이제 만족도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게 아까 장 기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파견 근무 프로젝트별로 그러니까 본사가 아니라 다른 건물에 가서 이제 수행해주는 이런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지역하고 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를 제외하고 직무 수행 만족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저는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무 수행 만족도도 4점으로 평가하셨습니다. 미래 직업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미래 직업 전망. 저희들이 뭐 계속해서 얘기한 걸 종합해보면 뭐 장밋빛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제가 평가할 때 고민을 많이 한 게 여러 가지 이제 변할 수 있는 어떤 산업 구조라든가 환경, 그리고 당연히 선제되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개인의 어떤 직업에 대한 전문성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평가를 해보면, 굉장히 뭐 밝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래 직업 전망은 저는 5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바일 앱 전문가 직업, 미래 직업 전망 부문에서 5점 만점이 나왔고요. 다른 부분은 모두 4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 전문가 직업의 최종 직업 평가 점수는 총 25점으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바일 앱 개발자 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직업 어떤 여성에게 추천하시는지 핵심 키워드 말씀해 주시죠. 조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핵심 키워드로 이제 한다면 진득함이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진득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여성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 개발이라는 게 결국 얼만큼 오랫동안 앉아서 그거를 빨리 수행해내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의력도 있고 응용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프로젝트가 보통 한 달 가는 프로젝트보다는 보통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가는 프로젝트가 갈수록 어쨌든 고용 안정성이라든지 직무 만족도 여러 가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득하게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면 또 그 앉아 있는 그 시간 동안 자기의 경력을 굉장히 많이 디벨롭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그 꼼꼼함과 그다음에 그 멀티태스킹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도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많아지고요. 또 여성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이러한 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서비스 기획 이 부분들까지 확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득하게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도전하시고 이런 분들을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 교수님은 어떤 키워드 추천하시나요? 현실적으로 핵심 키워드는 IT를 좀 전공하고요. IT 관련 분야를 좀 전공을 하고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이제 과정과 좀 성과를 즐길 줄 아는 여성에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정 중에 다양한 실패와 오류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결과적으로 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그거 더불어서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면 멈춤 상태가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이거 관련돼서 이제 끈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실 지속성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여성이 계시다면 성과도 훨씬 더 빨리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 기자님은요? 예, 제가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는 좀 엉뚱할 수 있는데 다양한입니다. 다양한 여성들이 좀 도전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박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장에 굉장히 많은 남성 개발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나 위치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앱 개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이 물리적인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다양한 앱들을 개발하는 것만큼 다양한 여성들이 자신이 현장에 나가서 장점으로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주저없이 다양한 분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바일 앱 개발자 이런 여성과 어울린다 핵심 키워드로 진득함, 과정을 즐기는 다양한 이렇게 3가지 키워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모바일 앱 개발자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정말 활약할 전망이 아주 높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성들의 도전이 더욱더 필요한 직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모바일 앱 관련돼서 많은 분야로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고생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모바일 앱 개발자 관련해서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고 또 취업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모바일 앱 개발자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